민물에서 살았어. 그럼 민물로 가면 깨끗하다 죽잖아요. 네, 그죠? 소금물의 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바닷물은 바닷물끼리 살아야 되고 민물은 또 소금물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결혼정보회사의 마지노선, 가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본인도 가입 조건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래서 네. 가입 가능한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 할 건데 네. 여자, 여자로 나누어서 네. 그 다음에는 저희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랑 일반 결혼정보회사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꽤 숨가쁘게 나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우선 첫째, 나이. 네. 나이에 대해서 뭐 24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네. 물어보세요. 네. 근데 나이는, 어린 나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초혼 여성이 초혼만 본다고 한다면 40 전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39까지는. 네. 왜냐하면 남자분들도 희망하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알파걸들 있죠. 고스펙 남성들, 나랑 비슷 내지는 좀 나은 남성들, 능력 있는 남성들 만나려면요, 정말 나이가 혼수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여기 너무 많아.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 나이가 막 36, 7, 8, 9 되다 보니까 네. 굉장한 불이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쁜 나이에 공부나 일과 요 결혼을 위해서 반려자를 찾는 일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초혼 남성은 그러면 나이하고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초혼 남성도 뭐 캐치프레이즈가 네. 40살에는 유모차를 끌자 네, 뭐 저 이런데요. 들어봤어요. 네네. 그러려면 결혼을 한 37, 늦으면 8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쵸. 따라서 38까지는 반려자를 찾을 수 있게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초혼만 또 보고, 또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자꾸 들죠. 네. 그럼 여성분들이 그 남성한테 바라는 기준치 있죠. 네네. 연봉, 뭐 재력, 집 문제 네. 이런 게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도 불리합니다. 네, 맞아요. 재혼 여성들이 요새 많잖아요. 네. 재혼 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는 무출산 여성. 네. 이거는 초혼하고 똑같아요. 그쵸.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내가 아이를 출산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출산을 해본 남성을 안 만나려고 그래.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혼과 똑같이 38 정도까지는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출산 여성은 뭐 30대부터 40대, 50대 쫙 많은데요. 네. 중요한 거. 네. 내가 아이가 있어. 네. 또는 출산을 했어. 아니면 내가 양육을 해.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다. 그러면 그 남자분이 뭘 보겠어요? 초혼하고 달리 재혼은 여성 본인을 보거든요. 네. 그 본인이라는 건 결국은 나이하고 외모하고 성품하고 자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출산했던 재혼 여성들은요, 가능하시면 빨리 가입해서 좋은 분 찾는 게 좋습니다. 싱글 생활 오래 하다가 나중에 어느 사이에 나이의 절벽 같은 그런 지점에서 뒤늦게 당황해서 하지 마시고요. 네. 특히나 여자분들은 이 생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의 의식이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 여자 나이 50을 여자 환갑으로 봐요. 네. 요즘에 나이 든 재혼들 꽤나 많이 네, 연락 네, 오셔. 맞아요. 정말 네, 막 네. 70대까지 연락 와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50 전으로 네. 반려자를 찾는 게 좋고요. 아니면 50 중반까지라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남성분들 뭐 재혼 남성은 나이보다는 본인 능력으로 가니까 두루두루 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업. 네.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성들은 여성들이요,
굉장히 결혼한 다음에는 안정성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정성 중에는 집안 재력이라든가 이 남자분의 경제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유동적이죠. 네. 제일 중요한 게 1순위가 직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남자분들 직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는 이제 남자분들은 이렇게 직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노블레스 회사다 보니까 전문직과 엘리트군만 가입하거든요. 네. 전문직이라 하면 의료인으로서는 양방, 한방,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회계사, 계리사, 변리사, 세무사, 약사, 수의사까지 가입합니다. 네네. 그리고 엘리트군은 이제 집안 재력으로 좀 요거는 레벨이 많이 나뉘는데요. 남자분 본인의 직업은 대기업, 공기업, 국영기업, 외국계 회사, 금융인, 방송인, 연구원,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 자기 사업하시는 분, 아버님 회사 가업승계자, 그리고 공무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남자분들은 저희 회사에는 20가지 직업밖에 없는데 일반 결혼정보회사는 뭐 직업 무관하게 직업만 있으면 가입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성분의 직업은 어떠할까? 일반 결혼정보회사는요 정말 직업 중요해요.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는 게 필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직업을 대기업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철밥통 같은 막 공기업, 임용교사 뭐 이런 거 네. 철밥통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나보다 높은 남자, 상향혼을 희망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일반 결혼정보회사에는 알파걸들은 컨셉이 좀 안 맞습니다. 이 노블레스 회사에서는요 사실은 직업은 뭐 본인이 마음에 드는데 직업까지 좋다면 금상첨화인 거지 네. 생계 유지 수단으로 굳이 맞벌이를 필수로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분들이 의료인, 법조인, 뭐 회계사부터 시작해서 프리랜서까지 공기업, 뭐 임용교사,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업이 상관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이하고 직업했죠. 이번에 네. 세 번째, 집안. 집안을 일반 결혼정보회사는 집안 소개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끼리만 소개합니다. 그러나 혼사는요, 본인도 중요하지만 이 집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네네. 문화가 정말 맞을 것인지, 그야말로 나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는 바닷물에서 살았어. 민물로 가면 깨끗하다 죽잖아요. 네네. 그죠? 그 소금물의 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바닷물은 바닷물끼리 살아야 되고 네. 민물은 또 소금물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사에서는 둘만 결혼하는 것 같아도요 이 두 손가락이 딸려 있는 그죠? 네네. 몸통이 있어요. 그게 집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사는 꼭 집안을 봐야 끝까지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집안을 꼭 소개를 하고요. 네. 특히나 집안 재력 있죠. 네. 요건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집안하고 또 집안 재력은 달라요. 그죠? 네, 네. 뭐 교수님 가정인데 재력은 많지 않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집안 재력은 뭐 100억, 200억, 몇백억이 돼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럭셔리한 집이 아닐 수도 그쵸. 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집안 재력은 어디서부터 저희가 하냐 하면 일반 회사는 아예 소개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집안 재력은 상위 10%서부터 가입합니다. 네. 상위 10%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평범한 중상층 거기서부터 가입해 갖고 물론 대한민국의 꼭지점 정점까지 가입하는 회사입니다. 네. 빙산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요. 네. 근데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네. 수면 아래에 있는 게 10분의 9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 네. 본인의 연봉, 본인의 비전, 중요하죠. 결혼하는데 당사자인데, 그죠? 네. 그러나 둘이 아무리 보닥보닥 열심히 일해도 정말 집 한 채 사기 힘든 네.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 재력은 빙산의 그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부분과 같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상위 10%의 중상층 가정서부터 저희가 가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벌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맞아. 네네. 학벌. 네. 일반 결혼정보회사는 학벌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남자의 능력은 학벌, 직업,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 네. 요 4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하고 대화가 되려니까 여자도 대졸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쵸. 저희 노블레스 봄은 대졸 이상. 그리고 지방대도 가능해요. 네네. 그런데 해외 유학이 유난히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결혼정보회사 가입에 대해서 나이, 학벌, 직업, 그리고 집안 재력 등 가입 가능한 마지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맞춤 매칭을 하려면 아주 세부적인 연봉, 본인 경제력, 집이 있느냐 없느냐, 결혼할 때 집이 가능하냐, 그죠? 네네. 또 지역, 네. 종교, 굉장히 세부적으로 맞춤 매칭을 할 그게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를 주세요. 아까 우리 서 실장이 네. 영상 초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거의 많이 듣는 게 글쎄 제가 가입 가능할까요? 자꾸 이러시거든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 가입 가능할까요? 하는 거는 결혼을 잘 해보고 싶고 뭔가 만나야 되겠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요. 지금의 그 마지노선에 입각해서 마지노선 이상이신 분들은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희망하는 결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그 선 안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나야 찾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돕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계속 돌아갑니다. 내 조건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갈수록 나의 부가가치는 자꾸 추락합니다. 결혼에 대한 선택지는 자꾸 좁아집니다. 결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이상형이 있습니까? 또는 상향혼을 하고 싶습니까? 네, 연락주세요. 이상 김경의 대표였습니다.